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아시아의 뜨거운 이슈를 전하는 아시아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양미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님 나와주셨어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한 해 잘 시작하셨나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부터 신상의 변화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인사철이다 보니까 네. 제가 국제부를 떠나서 다른 출입조로 옮기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쉽게도 네. 아니, 안 그래도 경향신문 그 앞전에 하셨던 기자님들, 박효주 기자님, 정한보 기자님이 아시아판만 출연하면 다른 그러게요. 부서로 발령이 난다며. 다른 부서에 가고 싶으면 아시아팟에 아시아팟에 출연하는 것으로. 근데 그 정말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가 저도 몇 번 못 아쉽습니다. 만났잖아요. 네, 정말 몇 번 못했습니다. 네. 서울시 출입하시게 되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네. 서울시의회 이렇게 출연 기간 이렇게 출입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선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고생하러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서울시 기사도 좀 찾아봐 주시고, 네. 네. 네, 아무리 바쁘셔도 아시아팟 잊지 마시고 네. 종종 들어주시고요. 피드백도 알겠습니다. 많이 주세요. 네. 그럼 2021년 아시아의 뜨거운 핫 이슈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기자님, 지난해 연말하고 올해 초에 굵직한 사건들이 벌어졌죠. 네. 우선 새해 벽두부터 우리나라를 긴장하게 만든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상선을 납포한 사건인데요.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은 2021년 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기자님,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지난 1월 4일 현지 시간인데요. 사건 개요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이 원래 그 정유선이 많이 지나는 세계 원유 최대 운송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거기서 한국 상선이 이렇게 그 석유 제품이나 화학품 운반선이라고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 가던 중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환경 오염을 이유로 납포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억류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선사 측은 환경 오염은 없었고 또 공해상에서 납포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5명, 또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출신 선원 등 20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25명 정도가 지금 타고 있었는데 납포가 네. 돼서 억류 중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납포 사건이 벌어진 날이 좀 특별한 날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당시 제가 야근이었는데 이미 좀 긴장이 됐던 이유가 야근에 마침. 네, 그 2020년 1월 4일에 미국이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사실 정예부대이기 때문에 매우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대예요. 그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이 가셈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바로 1년 전이었는데 그래서 1년을 맞아서 반미 시위가 좀 이라크나 이란에서 일었기 때문에 좀 긴장이 고조가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당장 이제 한국 상선 납포를 한 거를 두고 이제 미국 언론 등 외신들은 미국 동맹국인 한국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좀 지나니까 이제 이란이 또 한국 정부에 원하는 게 다른 게 있었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이란은 미국 등 국제 제재를 받고 있어서 사실 경제가 되게 어려운데 한국이 지급하지 못한 70억 달러의 석유 대금이 네. 지금 한국 은행에 동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 대금 일부를 가지고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의료 장비를 구입하고 싶다 이런 걸 한국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그 네. 경제 제재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되게 어렵다고 많이 이란에서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란 정부는 그 한국 선박 납포 자체는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랑 별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선박 납포 문제는 사법 당국이 처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외교부에서 이란에 갔잖아요. 대표단을 파견을 했는데 최종군 외교부 차관 일행이 10일 기준으로 테헤란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무 대표단들하고 합류를 해서 이란 외교 당국하고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협상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 동결 자금을
석유대금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이제 선박 납포도 좀 억류를 빨리 해제해라 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데 이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별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아직 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도 별건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워낙 제재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한 사안이기도 하고 이게 네, 맞아요. 미국과의 그 대결 구도도 있어서 이란은 사실 한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본다 이러면서 좀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 이러면서 한국 정부를 좀 탓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한국 정부 입장은 좀 난처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걱정이 되는 게 여전히 또 우리가 미국과 이란 사이에 껴서 네. 왜 우리는 맨날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껴가지고 이렇게 괴로운 상황들이 맞닥뜨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외교술이겠죠. 네. 지금 절실하죠. 근데 이제 부디 잘 해결이 돼서 네, 그렇죠. 억류된 선원들이 좀 안전하게 집으로 잘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외국인 노동자들도 계셔가지고 네.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 그럼요. 네. 네. 뭐 이란이 설마 그분들 해야지는 않겠지만 네. 어쨌건 빨리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홍콩 소식입니다. 지난 1월 6일 홍콩 경찰이 범민주진영 인사 50여 명을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를 했습니다. 홍콩 언론이나 이 체포된 이들의 소셜미디어 등에 따르면요. 이들에게는 홍콩 보안법 중 국가 전복을 꾀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우려가 현실이 되고 네. 있습니다. 네,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일단 새해부터 홍콩 경찰 당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 이런 어떤 선언과 같은 움직임을 보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1월 6일에 홍콩 경찰이 범민주 진영,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 진영의 인사들 55명을 그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를 했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법이 시행된 게 지난해 6월 30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반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체포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전담 부서가 사실 설치가 됐었어요. 이게 홍콩 경찰 내에 국가안전처가 있는데 이날 보니까 사실 인터넷 사이트도 처음 차단을 했다고 해요. 시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강경하게 단속하겠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네. 아까 이제 체포된 인사들 면면을 보면 우치아이 전 민주당 주석 등 이렇게 야당 제1야당의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포함이 됐고요. 네. 한 10명 정도 전 입법회 그러니까 의회 의원이죠. 네. 10명 정도 체포가 됐고요. 또 지난해 시위가 한창이었던 게 이제 범죄인 인도조례 반대 시위였잖아요. 네. 송환법 반대 시위라고도 하는데 이때 또 활동했던 지미샴 등 현직 구의회 의원인데 이건 또 시민들이 뽑은 의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의원들도 한 18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또 민주화 세력을 좀 지지하고 있는 교수라든지 기자 등도 체포가 돼가지고 또 좀 미국이 좀 예민하게 봤던 건 미국 시민권자도 이 법에 적용을 받아서 체포가 됐어요. 네. 근데 이 시민권자는 이제 민주 세력을 돕는 변호사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제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해 9월에 입법회 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 이제 단일 후보를 내자 이렇게 하면서 예비 선거를 조직을 했는데 이게 국가 전복을 꾀한 혐의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서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이게 국가 분열 사실 말들이 좀 애매하죠. 그쵸.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징역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는데 네. 이게 뭐 이제 코에 고물고골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이날 한 55명 정도 체포가 됐는데 한 3명 정도 빼고는 보석금을 내고 모두 석방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대신에 이제 보석금을 냈고 그다음에 여권을 모두 압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3명이 이제 누구냐고 하면 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우치아이 전 민주당 주석 그 주석은 이제 여권 제출을 거부해가지고 석방이 안 됐고요. 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민주화 활동가인 조시아 웡과 탐탁시 전 의원이 이미 구속 중이라서 석방이 불허가 됐어요. 아니 제가 기사를 보면서 네. 조슈아 웡을 이미 잡아놨는데 또 네. 다시 체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했더니 아마 이게. 적용하는 혐의가 네. 달라서 그럴 건데요.
네. 이 조슈아 웡이 이미 수감돼 있는데 그게 아마 지난해 6월 아까 말씀드린 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약간 경찰서를 둘러싸면서 이제 시위를 벌였다 이런 혐의로 홍콩 법원이 지난해 12월에 13개월이 좀 넘는 징역형을 선고를 해서 이미 수감 중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달 그러니까 1월 6일에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한 거예요. 저 조슈아 웡이 이 보안법에 적용받은 것도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당일 오전에 교도소에서 체포되고 다른 교도소로 이송돼서 조사를 받고 다시 원래 교도소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탐탁지 전 의원도 같은 혐의로 이제 옥중 체포됐다고 하고요. 아니 이 법이 네. 만들어지면 저희가 그랬거든요. 그 막걸리 법처럼 네. 걸리면 다 걸린다 이랬는데 진짜로 지금 네, 대대적으로 자기- 다 적용을 하고 있죠. 네, 정부 비판적인 사람들을 지금 전부 다 그것도 새해에 바로 잡아들이는 걸 보니까 좀 작정하고 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당연히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문제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이미 홍콩 국가보안법은 이미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국제인권단체나 각국 정부도 이번 체포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 중국 당국이 홍콩에 남아있는 민주주의의 거칠에 마저 대거하겠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사실 홍콩이 과거 영국령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영국 정부가 홍콩 망명자들을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태세를 하고 있는데 이 영국 외무장관은 홍콩의 권리와 자유의 심각한 공격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뭐 프랑스, 독일, 캐나다 정부도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중국 정부가 이 법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또 나왔는데요. 지금 미국은 이제 정권 이양기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1월 20일에 출범을 하는데 이 당선자가 국무장관, 외교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장관으로 앤서니 블링컨을 지명을 했고 이 블링컨은 이번 체포건에 대해서 사실 뭐 보편적 권리를 용감히 지지해온 이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역시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 유럽 입장이 좀 나왔는데 네. 사실 유럽연합 EU는 지난달 말에 중국과 투자협정이라는 걸 맺었어요. 이게 7년 만에 맺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의 자본시장이나 이런 거 접근권을 좀 높인 협정이에요. 근데 이게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이 협정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 체포권을 보고 홍콩 보안법이 되게 우려스럽다. 이 협정이 좀 체결됐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중국을 압박을 했습니다. 협정을 지금 체결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각 그 집행부 행정부는 서로 체결 승인을 했고요. 네. 이게 의회에서 비준을 해야 되는데 경고성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될 수 있다. 협정 체결 뭐.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워낙에 그 의원들까지 잡아가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졌다 그러면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과거 한참 전에 네. 있었던 일인데 좀 잘 풀려야 될 텐데 문제는 지금 홍콩뿐만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데요. 중국 공산당이 대만 독립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통일 전선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거든요. 네, 사실 이건 또 뭐예요? 중국은 사실 홍콩이나 대만이나 하나의 중국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콩 안에서는 민주화 세력을 탄압을 하고 대만 안에서는 이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을 압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씀하신 건 이제 대만을 억누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홍콩 언론을 보면 이제 중국 공산당인 1월 5일날 중앙통일전선공작부라고 하는 통전부를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5년 만에 새로 개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난해 11월에 이미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이미 승인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나 유학생들에 대해서 공산당이라든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향한 사랑을 증진하고 근데 사상에 관한 사랑해야 지침을 되니까. 강화하는 사상을 좀 네. 심화시켜야 강화시키는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대만 독립 세력을 진압하고 해외 동포 사이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더 잘 수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해외 동포에서는 뭐 미디어 종사자라든지 이게 자영업자들 이렇게 했는데 뭐 민간이나 외국 회사 경영진 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계층을 타깃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또 규정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너무 작정한 것 같은데요. 네. 무슨 쌍억압도 아니고 중국이 이제 그러니까 민간 홍콩? 단위에서도 사상 교육을 세게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요 통전부가 원래 통일전선공작부 네. 이름이요. 중앙통일전선공작부. 네. 너무 거창한데 여기가 그럼 이런 일들을 하던 곳인가요? 네, 뭐 그
비슷한 일을 하던 기관인데 좀 확장된 것 같아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직보하는 기관이라고 하고요. 전통적으로는 이제 공산당과 국내에 있는 비공산당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엘리트들 사이의 관계를 좀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8년에 이 통전부의 권한을 확대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뿐만이 아니라 뭐 이 통전부가 민족 정책이라든지 종교 사무 등 여러 가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민간 부분뿐만 아니라 과학계, 종교계, 뭐 동포 지지자들 포섭하는 이런 주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통전부에 대해서 미국 등 서방 국가가 좀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활동을 통해서 뭐 이제 민주사회에 중국 공산당이 이제 침투하고 있다 이러면서 뭐 활동자들에 대해서는 비자를 제한하기도 하고 미국이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미국에 있었던 그 비밀 요원들이 하던 일들 같은 걸 하는 느낌이랄까? 네, 사상을 전파하는. 네, 사상 전파하고 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사람을 관리하고 그렇죠. 네,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이제 대만에서 그런 활동이 아마 강화되는 것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죠. 그럼 2021년이 홍콩이랑 대만 시민들한테는 좀 공포스러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새해 벽두부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징적인 어떤 사건들이 그렇죠. 벌어진 거라서요. 아마도. 웬만해서는 네. 새해 안 건드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새해 초부터 아무래도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 시민사회들이 좀 관심을 계속 갖고 이제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이 코로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질 않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극복 중이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점도 당연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과도한 정보 수집 문제로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싱가포르 정부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얻은 개인 정보를 다른 곳에서 쓰겠다. 그렇게 말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 뭐 아시아 일부 국가들이긴 할 텐데 기존 법령을 좀 강화해서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그쵸. 약간 시민의 자유나 인권을 탄압하는 정책들이 좀 추진되고 있다고 이런 보도들이 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이게 코로나 접촉자 추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게 감염자와 접촉자를 추적해야 이제 그 감염을 중간에 차단시킬 수 있기 그쵸. 때문에 필요한 일이긴 한데 싱가포르에서는 지난해 3월에 트레이스 투게더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름이 트레이스 투게더인가 봐요. 네,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데요. 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깔거나 아니면 휴대폰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휴대용 토큰 같은 걸 나눠준다고 해요. 이게 기기에 블루투스가 각각 장착이 돼 있는데 이 기기를 가진 사람 한 2명 이상이 30분 이상 2m 이내에 접근을 하면 서로 간에 만났다. 뭐 이런 정보들이 저장이 된다고 해요, 기계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도입 때부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었어요. 제가 누구를 만났는지, 얼마나 만났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정보로 남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싱가포르 시민들이 방역을 위한 거니까 접촉자를 추적해야 되니까 뭐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와, 이거 되게 무섭다. 네. 내가 한 8시간 술을 먹었으면 누구랑 8시간 술을 먹었는지 술을 얘기를 다 그렇게 해요. 나오는 네. 거군요. 근데 지난 1월 4일 날 싱가포르 내무장관이 이 앱이나 토큰을 통해서 얻은 개인정보를 이 접촉자 추적뿐만이 아니라 경찰의 범죄 수사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정부가 이 앱을 통해서는 얻은 정보는 정말 방역에만 쓰겠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깔고 이용해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입장을 번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해요. 정보를 가져보니까 욕심이 생겼나 봐요. 글쎄요. 애초에 염두에 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렇죠. 네. 아니 아무래도 시민들은 이제 방역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 내 건강 때문이다. 그래서 그래.
뭐 이 정도는 했을 텐데 국가가 그 정보를 이제 갖고 있다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건데 이제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이 스마트 국가계획 담당 장관을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내무장관이 발표한 다음 날에 의회에 출석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경찰이 이 정보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옹호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 장관이 아까 스마트 국가계획 담당 장관이잖아요. 네.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는 정말로 접촉자 추적 조사에만 사용할 거다. 그래놓고 이날 의회에 출석해가지고는 이 정보들을 잘 살펴보면 뭐 중범죄, 뭐 예를 들면 살인, 테러 사건 등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면서 정보가 문제가 없다고 한 거예요. 네. 그 싱가포르 형사법률상 정부가 이제 통제하는 정보 자체는 범죄 수사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도 결국은 정부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근데 사실 이걸 도입할 때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싱가포르 인구 한 57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80% 가량이 이미 이제 앱이나 토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지금 개인 정보를 정부가 뭐 경찰 당국이 범죄 수사를 빌미로 마음껏 들여다볼 수도 있을 그쵸. 거고 사실 정보 유출 사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안 전문가들도 좀 이번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을 바꾼 것 때문에 그치. 시민들이 좀 더 속았지. 좀 분노하고 있어서 온라인상에서 이거 이제 나 안 하겠다, 앱을 지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앱 지워도 정보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미 수집된 건 그렇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또 논란이 커지니까 싱가포르 정부가 그러면 이 중대 범죄에만 쓰겠다. 그래서 뭐 테러, 마약 밀매, 살인, 납치, 성폭행 이렇게 중대 범죄 한 7가지를 정하고 거기에만 적용하겠다고 해서 입법을 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 입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려다가 좀 그쵸. 뒤늦게 뒤늦게 입법이라도 하겠다 이건데 뭐 중대범죄라고 하긴 하는데 뭐 어떻게 활용될지는 정부 판단에 전부 달린 거잖아요. 알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쓸지는. 그러니까 네. 논란이 잦아들 것 같진 않고 제일 열받는 게 사람들이 속는 거거든요. 왜 거짓말해 막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켜봐야 되겠고 우리도 지금 정보 수집이 되게 많아서 초반에 너무 많은 정보 개인정보들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사실 이제 방역이 명분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문제가 그렇죠. 생기는 것 네, 같아요. 근데 해외에서도 그런 걸 많이 지적하기도 했었고, 근데 약간 이거 균형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렇죠. 네, 시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게 언제 어떻게 넘어갈지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백신 소식인데요.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된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 12월부터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 나라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 코로나 백신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백신을 둘러싸고 아시아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필리핀인데요. 또 필리핀입니다. 네. 네, 두테르테 대통령, 또 두테르테 대통령이에요. 경호단이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뭐를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걸 맞은 거죠? 사실 이제 좀 필리핀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영국, 뭐 이렇게 유럽, 뭐 중남미, 싱가포르 일부 나라들이 이미 이제 백신들을 접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아시아는 좀 늦은 편이긴 해요. 근데 뭐 백신을 소위 부자 나라들이 싹쓸이해서 그렇다 이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필리핀에서는 아직 그 확보량이 적고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아서 좀 근데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동남아 기준으로는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누적 확진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에 백신을 내놔라. 미국 백신 있잖아요. 화이자, 뭐 네. 제약사 등등. 그렇지 않으면 군사협정도 종료하겠다. 이렇게까지 잠깐 멋있었어요. 미국을 향해 아니 큰 소리 칠 수 있다. 이런 게. 네.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사실 백신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두테르테 대통령 경호팀이 중국산 시노팜 백신을 먼저 접종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물론 소수라고는 하는데 네. 그리고 대통령은 맞지 않았다고 해요. 일단은. 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백신 자체가 중국산이라는 것보다도 필리핀 의약 규제 당국 예를 들면 뭐 식품의약청이라든지 그쵸. 등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백신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 측근이 먼저 접종했다 이러면서 좀 논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거 경호단에 이거 어떻게 맞게 된 거냐 이러면서 청문회를 좀 개최하겠다 뭐 이러니까 두테르테 대통령이 의회한테 신경 쓰지 말아라. 이거는 자기 보호의 문제다. 이러면서 오히려 좀 약간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경고까지. 사실 이게
일부 사람들만 맞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제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대통령궁 대변인이 이게 중국 미 승인 백신 접종을 인정을 하면서 이게 필리핀에 백신이 이미 있다. 뭐 이런 거면서 국민들의 희망적인 뉴스다. 이렇게 막 해명을 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필리핀에 거주하는 중국이 10만 명 가량이 이미 백신을 접종했다. 뭐 이런 사실 하기는 어려운데 주장이 되기돼 가지고 그러니까 백신이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일부 소수만 미리 맞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사실 논란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주무부처가 이미 조사에 나섰다고 하고요. 네. 근데 사실 필리핀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는 백신을 확보를 못하면 중국 백신을 먼저 그렇죠. 승인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좀 그래도 백신이 빨리 나와서 모든 사람이 갈 수 있으면 좋긴 하겠죠. 네. 맞아요. 아니 그리고 백신들이 다 뭐 물론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되게 차가웁게 유지해야 네, 되는 그렇죠. 백신들 있잖아요. 그렇죠. 70도, 마이너스 70도 뭐 이런 네, 거는 화이자 백신이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동남아에 그 냉동 시설이 안 돼 있는 나라에는 가기 어려운 그렇죠. 백신이잖아요. 가격도 비싸고요. 네, 비싸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산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도 듭니다. 승인이 난 다음에 맞는 게 그렇죠. 네. 약간 몰모트가 되는 건데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맞았을 것 같기는 한데 네. 네, 필리핀 시민들은 좀 약간 화가 날 수는 있겠네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도 한편 인도 정부는 자국에서 생산한 코로나 백신을 그거 아스트라제네카 네, 제약사. 네, 네. 제약사 것을 당분간 수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또 되게 욕을 먹고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다국적 제약사고요. 옥스퍼드 대랑 같이 협력 개발해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맞고 있는데 우리도 샀죠. 네, 그렇죠. 저희도 맞을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인도에서 보통 백신을 많이 생산한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 백신의 60% 가량이 인도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인도를 두고 세계 약 공장이다. 워낙 복제약을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약 산업에서 개발은 아니더라도 생산에 있어서만큼은 인도가 되게 영향이 큰 국가예요. 근데 이미 이 아스트라제네카 측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그게 현지 업체인데요. 세룸 인스티튜트라고 있는 제약 업체가 계약을 맺고 5,000회 정도 접종할 분량을 이미 생산을 해놨기 때문에 승인만 나면 바로 인도가 받겠다. 뭐 이렇게 가능할 정도로 돼 있고 3월까지 또 생산량을 1억 접종분 정도로 한 달에 1억 회번 1억 접종분 어렵습니다. 1억 번 맞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생산해서 대량 생산이 이제 할 수 있겠다 하면서 되게 긍정적인 세계의 긍정적인 어떤 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도에서 지금 그게 1월 3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승인을 받았어요. 인도 네. 규제 당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인도가 백신을 많이 생산하겠구나 이런 데로 갔고요. 근데 문제는 인도 정부가 자국에서 생산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수출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와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생산업체죠. 세럼 인스티튜트 CEO가 외신 인터뷰를 하면서 승인을 받을 때 인도 치약증 먼저 확보하고 당분간 수출을 하지 말아라 이런 조건이 있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국제사회는 인도가 백신을 자국민 먼저 맞추겠다 이런 취지로 읽히면서 이기주의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온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닥 또 이기주의라고 말하기는 자국 국민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 먼저 맞춰야 돼서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또 그것도 쉽지는 않네요. 저 뭐 미국이나 영국도 자국 먼저 맞추고 있는데요. 뭐. 그렇죠. 굳이 인도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백신을 두고서 너무 많은 기다리는 기다림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돈이 얼마나 오가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인도 정부는 뭐 말을 할 것 같은데 사실 그 세계보건기구가 만든 공동 백신 구매 분배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코박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상당 부분 그걸 맡아줄 거기 때문에 인도가 수출을 안 하면 사실 진짜로 취약 국가들이 백신을 늦게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인도 정부가 인도는 어떤 백신도 수출을 금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해놨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는 했네요. 그런 네, 건 없다. 그렇죠.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 이후에 그 아까 말씀드린 후날라 CEO 그
제약 생산회사 아. CEO도 트위터를 통해서 혼란이 있었다면서 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사실 인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억 8천만 명. 근데 이것도 정확하진 않다고 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인구 대국이죠. 네. 근데 사실 미국에 이어서 확진자 수는 맞아. 가장 두 번째로 많고요.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망자도 15만 명에서 한 세계에서 세 번째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접종이 가장 필요한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1월 16일부터 접종을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의료진, 경찰, 군인, 고령층 먼저 하고요. 3억 명 정도? 근데 이것도 7월까지. 그러니까 7월까지. 대대적인 작업이 되겠죠. 인구 많은 곳에. 그래서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시골이나 이런 데는 좋은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접종을 이제 이루는 것 자체가 되게 엄청난 도전이 될 거다 인도에. 그래서 지금 또 걱정이 또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정부로서는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이 사람들 다 맞추기도 너무 힘든데 이런 고민이 있긴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네. 그리고 이미 뭐 훈련을 많이 받고 네. 준비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나마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온도가 네, 그렇죠. 냉장 냉장 온도. 온도 네. 가능하다고 그렇죠.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이 문제를 푸는데 되게 많은 고민이 들 것 같습니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화제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김영미 기자님. 오늘도 이 따끈따끈한 아시아의 여러 이슈를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기자님하고 함께하는 이 마지막 시간이라서 더 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마지막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죄송해요. 네. 아시아빠시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다른 부서로 보내가지고 기자님도 좋은 시간이셨으면 좋았을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아팟이나 청취자들께 한마디 뭔가 조언이나 아시아팟한테는 조언, 청취자들께는 또 다른 말씀 네, 이렇게 제가 한마디 뭐 해주세요. 조언까지는 아니고 사실 아시아판 하면서 저도 아시아 이슈 많이 더 챙겨보게 된 것 같고요. 사실은 잘 알지 못하면서 막 전한 건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좀 같이 알고 같이 공유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래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네. 정말 그 기자님도 오실 때마다 제가 드린 질문지에다가 빼곡하게 답을 다 적어가지고 미리 주시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되었고 수월했습니다, 선생님. 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고요. 그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면서 저 건강 잘 챙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아시아파 꼭 챙겨 듣겠습니다. 네, 체크할게요. 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65회 아시아 핫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